저희 프로그램 패널 중에 거의 유이하게 본인 코드를 갖고 계신 You are the one. 우리가 소중한 피부가 망가졌을 때 이 피부를 구할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죠. 뷰티 에디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이신 원종명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종명 기자입니다. 아니, 원 기자님은 휴가 안 갔다 오셨어요? 다녀왔는데요. 안 타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의 신인 거예요? 둘 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는 또 이렇게 그런 어색한 겸양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그렇죠. 여름에 휴가철 거의 막바지인데 야외에서 피부가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거리두기 이후에는 완화되고 나서는 야외 활동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시즌이 되면 되돌리는 시장이 또 빠르게 형성이 됩니다. 나는 다시 하얘질 테야. 이 빨갛게 달아오른 피부를 가라앉힐 테야. 이 시장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올 여름철에 뭐 선케어 이거 뭐라고 합니까? 애프터 선케어라고 합니까? 그렇죠. 애프터 바캉스? 네, 애프터 바캉스. 네.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요거 알아볼게요.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정말 적이라는 얘기 지난번에 한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갖가지 차단제 제품 이런 거 시장이 크게 형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그쵸. 이건 왜 그렇게 나쁜 겁니까? 자외선 일단 A, B, C로 나뉘는데요. UVC는 그 오존층에 거의 흡수되는 편이고 UVB가 뭐 피부 표피에 작용하는데 약간 검게 타거나 약간 좀 정도가 심하면 화상을 입는 정도에 그친다면 오존층에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피부 진피까지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UVA거든요. 요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UVA는 피부 노화나 뭐 기미, 주근깨 다 안 좋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주 원인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자외선이 식물 강합성에 이제 뭐 관여를 한다거나 사람 피부의 비타민 D 합성을 유도한다고 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뭐 색소 침착, 광노화, 피부암 발생을 또 유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부 노화, 기미, 주근깨 그리고 피부에 뭐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다 돈 잡아먹는 귀신들입니다. 후에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뭐 그 클리닉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비용이나 시간 부담이 크잖아요. 그렇죠. 피부에는 주로 어떤 트러블들을 만들어냅니까? 이게 매년 여름철만 되면은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다들 그러실 거예요. 지금 피부에 비상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땀과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것들이 이제 모공을 확장시키면서 피부를 귤껍질처럼 보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주름까지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철에 화장이 좀 잘 안 먹거나 잔주름이 좀 자글자글하게 올라온다면 모공이 벌어진 게 주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 우리가 또 마스크까지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온도를 높여줘요. 이런 것들이 피부 트러블의 발생 속도를 더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마스크 벗은 이후에 내가 날 보고 깜짝 놀란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쵸. 여름 지나고 나면 더 힘들다 이런 느낌들 드실 텐데 선케어 제품, 여름용 화장품 매출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숫자로 한번 볼까요? 보통 이제 여름철이 화장품의 비수기거든요. 근데 올 여름에는 또 35도가 굉장히 넘어가고요. 그리고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케어나 쿨리 화장품의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129% 고속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거리두기 완화로 야외 활동이 좀 많아지기도 하는 점도 있고요. 또 최근 골프나 테니스 굉장히 많이 치잖아요. 이러면서 쿨링 패치나 뭐 쿨링 선스틱 같은 아이템들은 타 계절 대비 매출이 거의 10배 정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 S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7, 8월 골프 브랜드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 절반 이상이 쿨링 화장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관련 산업이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선케어 제품하고 골프공하고 골프공 올려놓는 핀하고 이걸 세트로 판매하는 한정판 콜라보 상품 이런 거 정말 불티나게 팔리는 중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남성들 중에도 나 어제 팩했어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는데 이른바 그루밍 쪽이 참 많은 것 같죠. 남성 선케어 제품 판매는 어떻습니까? 이게 남성들 사이 힐링 스팟이라고 불리는 뭐 골프장이나 낚시터에 가보시면 과거와는 되게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중장년층 남성들이 선크림이나 선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세요. 근데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또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선케어 매출 증가는 물론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그 고객 평균 나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남성들이 선케어 제품 매출에 일조를 하고 있는 이유를 뭐 한 가지 꼽자면 피부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뭐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최근 좀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젠더리스 트렌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면서 많은 뷰티 브랜드들이 여성 라인 못지않은 남성 뷰티 라인 강화에 나선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철에는 그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사실상 한 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휴가를 가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번 여름철 특히 어떤 제품들이 유행했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원래 여름철에는 선케어가 주연이고요. 색조 메이크업 제품들이 조연이거든요. 근데 시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 선케어 제품의 매출은 52% 정도, 그리고 입술에 바른 뭐 틴트 제품, 약간 메이크업 제품이죠. 이런 제품이 136%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연이 조연을 그러니까 뛰어넘은 셈인 거죠. 여기에 몸매 관리를 위한 슬리밍 제품이나 뭐 제모 용품, 쿨링 제품의 매출도 증가했는데요. 이는 거리두기 완화와 실외 마스크 해제 후 오랜만에 여름 휴가철을 준비하는 바캉스 뷰티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여름에는 선케어 하고 그 사실 색조는 좀 생략하는 분들 많잖아요. 더우니까. 네, 요새는 나 집에 있는 거 다 바르고 나올 거야. 그렇죠. 작정하고. 작정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참았으니까. 그렇죠. 사실 무더운 여름에는 뭐 화장품 바른다 이것도 번거롭게 느꼈을 때가 많은데 쿨링 제품이라는 것도 올해 참 많이 유행한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자마자 약간 쿨링감, 청량감을 준다는 뜻인데요. 기존의 쿨링 뷰티 제품이라고 하면 흔히 막 멘톨이나 민트 성분이 들어간 쿨링 거. 샴푸, 그렇죠? 바르자마자, 뭐 이렇게 쓰자마자, 뭐 클렌저, 쿨링 마스크팩으로 단순히 뭐 피부나 두피 온도를 낮춰주는 용도로 조용 사용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냉동실에 얼려서 뭐 사용하는 쿨링 마사지기, 그 디바이스 종류 거죠. 유기농 알로에 성분이 들어간 수딩 쿨러처럼 피부 온도를 낮추는 건 기본으로 가고요. 또 피부 진정, 탄력 케어, 붓기 완화, 모공 축소 등 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멀티 쿨링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해질 거야. 이러다가 얼굴이 막 벌겋게 부어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주의점 뭐가 있을까요? 잔뜩 예민해진 피부에 갑작스럽게 쿨링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죠. 다시 돌아온 효과를 또 야기할 수 있는데요. 피부 열기를 단숨에 잡겠다. 그렇게 해서 뭐 쿨링 디바이스나 얼음팩들을 바로 사용하면 오히려 모세혈관에 손상을 입혀서 피부 노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쿨링 제품에는 보통 그러니까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멘톨이나 민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의외로 쿨링 제품을 사용하시고 나서 피부가 따갑다거나 화끈거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사실 이런 분들은 무조건적인 쿨링보다는 뭔가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 주안점을 둔 제품을 통해 피부 온도를 좀 단계적으로 낮추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했던 건 다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따가우셨구나. 얼음 확 올려놓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 6월에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화장품 트렌드 한번 시원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 여름 화장품에서도 우리는 비건으로 만들어요. 이런 제품들이 유행이었다면서요? 네. 여름용 선케어 제품도 역시 비건이 굉장히 핫한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선크림, 선스틱, 선쿠션 등에는 옥시벤조인이나 옥티노세이트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산호초에 심각한 백화 현상을 일으키면서 해양생물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태계 유해 성분 없이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비건 선크림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의 뷰티 선케어 카테고리를 보면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비건 선케어 제품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요즘 MZ세대를 중심으로 보면 그 소비할 때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미닝아웃. 공존한다. 그래서 환경을 좀 아프게 하지 않는 제품들을 선호한다. 이게 마케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태닝. 아마 그 여름 앞두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지만 그 슬리밍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나는 까매질 테야 이런 분들 계셨을 거거든요. 근데 또 가을 돼서 너무 까마면 어색해서 난 다시 하얘지고 싶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화이트 태닝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화이트 태닝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뭐 태닝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제 태닝 마니아 분들이 들으시면 약간 한마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자외선에 피부를 노출시켜서 피부톤을 갈색으로 만드는 태닝은 어찌됐든 피부를 태우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손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피부 손상은 곧 노화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대체품으로 피부에 발라서 뭐 태닝 효과를 내는 셀프 태닝 로션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할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자외선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태닝 효과를 내면서도 또 근데 반대로 이제 지속력이 좀 짧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물감인 거죠. 그렇죠. 피부에 약간 그런 네. 식으로 바르는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화이트 태닝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 일반적인 태닝과는 반대 의미예요. 그러니까 칙칙하거나 생기 없어진 피부를 전문 기계나 약간 전문 화장품을 통해서 빠르게 피부톤을 회복시키고 피부를 밝게 만드는 걸 뜻하는데요. 사실 뭐 드라마틱한 백옥 피부를 바라는 분들보다는 여름철에 좀 얼룩덜룩하게 그을린 피부톤을 좀 맞추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약간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네. 세상에 참 신기한 게 많아요. 그렇죠? 네. 태닝샵에서 화이트 태닝도 같이 해준다고 하니까 맞아요. 태워도 주고 하얗게도 만들어주고 네.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다양한 바디 제품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종류가 인기입니까? 여름철에는 이제 습도가 높기 때문에 피부 유수분 관리에 어려운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는 세균이 좀 번식이 좀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처럼 피부 질환이 심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바디 클렌저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죠. 그러니까 요즘 출시되는 바디 제품들은 대부분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서 피부 진정이나 보습에 효과적이고요. 또 화학 성분이나 동물 유래 성분 모두 배제했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민감한 아이들도 안심하고 쓸 수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피부 자극 테스트에서 무자극성 입증을 받은 약산성 바디 제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pH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건강의 유지를 시켜주고 유해균이 살기 어려운 상태로 피부를 관리해주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여름에 덥잖아요. 그쵸. 하루에도 뭐 샤워를 몇 번씩들 하실 텐데 그러고 나서 바디 제품 이거 끈끈한 느낌이 들어서 안 힘들죠. 바르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여름에 많이 팔립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바르셔야 되거든요. 바르셔야 되는데 네. 여름철에는 이제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다고 하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부가 가지고 있던 수분을 빼앗기기도 되고요. 또 겉은 기름기가 있는 것처럼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속건조라고 또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실외에 있을 때 약간 강한 자극을 받은 피부가 냉방 환경이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급격하게 건조해서 탄력을 잃기가 쉽거든요. 이처럼 여름철 피부 손상과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디 로션이나 크림은 약간 보습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수로 바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피부나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그냥 무심코 넘기다가 나중에 어느 틈에 보면 그쵸. 정말 큰 돈을 들여서 복구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피부를 지킨다. 이게 노화를 방지한다는 의미도 될 텐데 집에서 좀 쉽고 편하게 그리고 돈이 안 들면 좋고요. 그런 방법들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정말 쉬운 3가지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뻔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확실한 방법은 충분한 수분 섭취. 왜냐하면 물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노폐물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피부와 결의톤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특히 이제 자기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약간 자는 동안에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뭐 클렌징 올바르게 하기인데요. 좀 뻔하기도 하죠. 근데 화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이 쉽게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얼굴에 손대지 않기. 이거 어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손에는 정말 세균들이 많아요. 저희가 모르는 세균들이 많아서 손을 닦아준다고 해도 얼굴은 되도록 만지지 않는 것이 또 약간 권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거 3개의 실천이 사실 의외로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뭔가 비법이 좀 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여자 연예인들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 TV에 나와서 항상 강조하는 이 3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분들은 그거 안 하는 거 맞죠? 가까이서 많이 보시죠? 저는 많이 보고요. 또 저도 심지어 같이 따라하고 있는데요. 이게 손대지 않기가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물은 어떻게 뭐 억지로 먹는다고 해도 손은 무심코 가게 되거든요. 근데 손에는 정말 얼굴에 대는 거는 정말 쥐약입니다. 요즘에 그 남성분들도 같은 연령층이라도 이 관리의 힘 이걸 느끼게 되는 분들 참 많을 텐데
휴가를 네. 나는 좀 늦게 막차 타겠다. 하지만 여전히 자외선은 강하다. 휴가지에서 최대한 방어를 해보려면 뭘 좀 해볼까요? 휴가지에서는 보통 이제 방수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일반 선크림은 물에 들어가면 대부분 씻겨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사라지는데 이게 방수 선크림은 워터프루프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에 젖어도 한 40분 정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물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40분마다 덧발라줘야 하거든요. 또한 오랜 야외 활동으로 피부에 열이 나거나 빨갛게 달아오른 경우에는 알로에나 오이 또 캐모마일 성분의 화장품으로 진정을 시켜주시면 좋고요. 또 화장품이 없다면 뭐 얼음물을 좀 가볍게 뿌려주는 거. 그러니까 막 대놓고 뿌리지 말고요. 안 그럴게요. 앞으로. 네. 냉장고에 뭐 미리 넣어둔 시트팩이나 토너를 묻지 화장솜을 좀 사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 수영 또 많이 하실 텐데 네. 헤어 관리는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바닷물은 민물과 달리 또 염분이 모발 섬유 조직을 파괴하고 큐티클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강한 자외선을 받으면 두피에도 손상이 일어나고요. 또 수영한 후에는 샴푸 린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트리트먼트나 앰플을 좀 이용해 주면 좋은데요. 간편하게 머리에 물기를 좀 말려주고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탈모 시장, 증모 가발 시장 굉장히 크게 네.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있을 때 지키는 게 중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원 기자님 오늘 네. 우리하고 같이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자리에서 뵐게요. 네,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예술대 겸임교수 원종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